여러분, 100만 채널 되고 구독하실 거예요?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장인화 포스코 전 사장이 3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포스코그룹 경영진의 해외 호화 출장 혐의 등과 관련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공식 수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사내외 이사 16명을 배임 혹은 배임 수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수사 대상에는 장인화 차기 회장 후보도 포함됐는데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고 6억 8천만 원 가량의 비용을 쓴 것을 포스코 홀딩스와 해외 자회사가 부담했다는 이른바 호화 출장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는 지난 2021년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포스코 임원들의 주식 매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최 회장과 임원 64명이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찰 수사에는 장 전 사장도 포함돼 포스코 안팎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회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결국 회장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람잘 날 없는 포스코, 무사히 장 전 사장이 회장 자리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참 포스코도 바람잘 날이 없는 기업입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근에 장인화 전 사장을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이고요. 다음 달 21일에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정식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 장점 그리고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장 후보자가 포스코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잘 안다 이런 점은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고요. 현재 회장인 최종호 회장의 라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이런 점들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현 정부와 은근히 나타나는 마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과제를 꼽자면 지금 경영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은 지금 부동산이나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한 상태고요. 여기에 중국발 제품들이 많이 침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2차전지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긴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예상보다 더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이런 변수, 이런 악재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변수라면은 오늘 다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호화 출장 문제, 장인화 회장 후보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는요, 여기 상법 389조에 나온 것처럼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이루어지고요. 이 이사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이 됩니다. 이 이사회가 갖는 법적 권한 가운데 하나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죠.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거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거기다가 포스코나 KT 같은 소유 분산 회사들 이런 것은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금도 적지 않은 편이고요. 이거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에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가지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현직 회장에게 주는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 이런 걸로 통해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 후보군의 발굴과 자격 심사 기능을 CEO 후보 추천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회장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장 전 사장이 회장 후보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개선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정우 현재 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되긴 했는데요. 그 앞서서 8명의 회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은 모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소유 분산 기업의 특징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지분 7.25%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 주주 가운데 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밖에 없고요. 나머지 상당수의 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오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대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대주주의 횡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은데요. 대주주가 있는 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압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서 장기 사업을 본 그런 투자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이든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렇게 다 양면이 있는 셈이죠. 아무튼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장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경찰의 수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장 후보자를 소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국민연금이 소유 분산기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입을 한 적도 있고요. 일단은 국민연금은 이번에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언급할 계획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건데요. 실제로도 큰 결격 사유가 없어가지고 반대 의사까지 전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이런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호화 출장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그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있는 소유 분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경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은 지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혁신적으로 넘기지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가 기업 경영에 계속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리스크를 던져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결과는 주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권력이라는 것은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한 제도를 확고하게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거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지만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